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현대의학과 접목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만성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한 전문 연구단체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정신, 신체 증상을 불교의학으로 치유해 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동국대학교 의료원 불교의학연구소의 정인원 소장을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요즘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 장애, 그런 각종 정신 신체 증상들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대 의학으로는 이게 치료나 규명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불교 의학에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불교 의학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됩니까? 네, 불교 의학은 불교 경전 속에 있는 의학적인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학문의 한 분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기반으로 해서 네. 예, 일단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이 결국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네. 그 수행 방법과 뭐 생활 태도를 주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의학과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최근에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죠. 이 차드 맹탄 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신 신체 증상이 있어서의 종교적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역할이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는 엔지니어였는데요. 아마 내면 탐색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사 내에서 대인관계, 의사소통, 뭐 생산성의 향상 등을 이뤘다는 점에서 유명한데요. 원래 불교와 명상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 명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그렇죠. 이 공황장애라든지 암과 관련한 면역체계 개선이라든지 이 정신 신체 건강과 관련한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교 의학의 어떤 치료 효과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입증된 게 혹시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세계적으로는 많이 치료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거를 대체의학이나 보안의학과 관련한 국가연구소를 1998년도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걸 통합의학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치료 효과를 많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불교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임상에서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완요법이나 바이오 피드백도 사실은 불교에서 유래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입증된 것도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의료원이 불교 의학 연구소를 창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창립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번에 이제 창립을 한 어떤 배경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인 설립 목적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어떤 건강한 삶의 추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설립 취지는 지금 사회자분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불교의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수한 인력을 많이 좀 스카우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저희 일산병원에 있는 연구진들 또는 일산에 저희 바이오메디 캠퍼스에 있는 연구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동국대 불교의학 연구소가 앞으로 이제 수행해야 할 연구 분야 내용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불교의학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있는 왜 생로병사 같은 그런 의학적인 내용에서 연구 주제를 이렇게 도출하고, 근데 특히 국내에서는 간화선 등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건강 증진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면 또 일반인이나 환자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런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 연구소가 좀 활성화가 되면
불교의료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예. 신생아부터 이렇게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불교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뭐 중생구제의 어떤 봉사 활동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만약 이제 불교 의학과 관련해서 불교 의학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진단 치료법이 나온다면 그 의료학계에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의학의 한 분야로 저희가 매우 기대가 크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특히 저희 동국대 의료원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의학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일산에는 저희 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비롯해서 바이오메딕 캠퍼스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또 바이오시스템 대학들이 들어와 있어서요. 예. 그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떤 학문적 연구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소장님께서는 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지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도 많은데 이 정신건강을 위한 어떤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결국은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정 조절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은 후에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대응 방식을 좀 생각해 보고 있다가 평상시에 천천히 이거를 그 대비를 한다 그러면 그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뭐 인터넷 등에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평상시에 자기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완요법이나 바이오 피드백 또는 오늘의 주제인 명상이나 참선 같은 이 불교 의학이 감정 조절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제 힐링 명상 이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방법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체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명상과 참선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는 많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리고 저희 동국대 일산병원의 연구진들도 템플스테이와 뭐 명상 수련에 의해서 특히 그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호르몬인 그 엔돌핀의 분비가 증가되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자기 존중감이나 안정감의 향상 등 그런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호전 효과를 많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동국대 불교의학연구소 개소식이 지난달 24일 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개소하기까지 조계종 포교원 산하의 전법단이 있는데 전법단도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도움이 많이 있었죠. 네, 사실 저희가 그 불교의학연구소를 이렇게 개설하고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게 조계종 그 포교원 산하의 불교 전법단의 회원으로 계시는 스님들의 그 격려와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그날 개소식에도 포교원 그 전법단의 단장님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와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동국대 불교의학연구소가 큰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